안녕하세요, 생팔개입니다. 오늘은 오롯이 연습용 생선을 하나 갖고 와서 오롯이 연습용 생선을 구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귀여운 애기 생선의 정체는 바로 도톰입니다. 빨리 찍으라고! 무겁다고! 도톰 손질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지금이 바로 그 시간. 없어요. 오늘의 생선 도톰입니다. 이건 20kg짜리인데 말했듯이 이건 귀여운 새끼예요. 대형 어종인 도톰은 몸 길이 2m, 몸무게 무려 250kg 이상까지 자라거든요. 먼저 이 녀석을 잠깐 소개하자면 얘는 보통 전설의 물고기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죠. 1년에 채 몇 마리가 안 잡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물 보기도 어렵기로 유명하고 아주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어인 탓에 생태에 관해서도 밝혀진 게 없는 미스테리한 물고기죠. 해서 예전엔 잡혔다 하면 뉴스에도 나올 만큼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 전 많은 양이 잡혀 화제가 됐죠. 작은 녀석들이긴 하나 그것도 무려 활어로요. 또 보통 도톰은 먼바다 심해에 살다가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들어오는 5, 6월 짧은 시즌에 주로 잡히는데 이번에는 한겨울에 잡혔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죠. 이를 두고 일본 지진의 여파로 심해 도톰들이 올라왔다는 썰도 있던데 사실 과거엔 서해 남부 가거도와 소국클도가 도톰 어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암초가 발달한 이 일대의 심해 동굴지대가 유력한 도톰의 산란처였거든요. 전체적인 외형은 얼핏 바리과 생선 같기도 하죠. 등지느러미의 가시도 아주 크고 위협적인데 얼굴을 보면 또 민어처럼 둥글둥글하고 귀엽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도톰을 오롯이 림꼬또님이 손질할 거예요. 아무리 새끼라도 생선이 20kg이나 나가면 지느러미 자르는 것부터 만만치 않아요. 안 잘려. 우선 비늘부터 벗기는 걸로 쌍칼, 아니 쌍비늘 치기를 시전합니다. 빠른 배속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반대쪽도 벗겨야죠. 현저히 떨어지는 속도. 아씨, 이거 촬영하자고 한 사람 누구야? 나야. 스스로 불러. 아유, 오늘 촬영 끝. 내일 해야 돼. 피쉬베이라는 분이 알죠. 그분이 쓰는 칼이 또 이제 명기 아니겠습니까? 그 칼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비슷한 류의 필렛 나이프. 고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지만 저는 연장을 탓하기 때문에 반대쪽부터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시. 상남자의 오롯이 하면 다이묘죠. 다이묘. 그 서양 그 오덕 형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한 방에 가는 건데 램지 형한테 배운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크하게 안 들어가. 당연하지만 그게 될 리가 없죠. 생긴 걸 보면 알겠지만 도톰뼈는 엄청나게 억셉니다. 조졌네 이거. 내 도톰. 여기서 이게 안 잘려갖고 칼날이 안 나간 게 용하네요. 날려먹은 게 한 접시는 되겠습니다. 이게 이 칼로 여기까지는 오는데 여기서 이게 안 잘려요. 얘네는 저한테 광고 줘야 됩니다. 이건 도톰을 할 수 있는 칼이 아니에요. 사실 이 칼이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휘어진 칼이. 끝끝내 꾸역꾸역 저 칼로 갑니다. 그래도 이번엔 요령이 생겨 뼈 모양을 타고 칼날을 넣습니다. 한쪽을 조지고 나니 두 번째는 좀 수월하네요. 와, 이거 장난 아니야. 미친놈들. 오늘의 교훈. 도톰은 크고 두꺼운 칼이 필요합니다. 조진 건 조진 거고 맛은 봐야죠. 적당히 썰어서 회맛을 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뼈다귀를 들고 와서는 갑자기 꼬리를 자릅니다. 근데 꼬리는 갑자기 왜 자르신 거예요? 저는 플레이팅 천재니까요. 넓적한 꼬리 지느러미를 접시처럼 이용하려는 것 같아. 하지마 이 새끼야! 와, 이 정도면 재능입니다. 어쨌든 요건 뱃살이고요. 가장 끄트머리에 달린 배꼽살입니다. 그리고 요게 등살이고요. 가장 만만한 등살부터 맛을 봤어요. 생각보다 육질이 단단하네요. 화로 같아요. 돌돔? 자바리 비슷한 자바리? 느낌도 있고. 제가 여태껏 먹어봤던 도톰들은 모두 식감이 죽었었거든요. 등살에도 기름기가 꽤 있네요. 어려서 그런가 긴 맛이 없어요. 송아지 스테이크 먹을 때 기름기는 있지만 되게 담백한 기름처럼. 이번엔 가장 기름진 부위 중 하나인 배꼽살입니다. 우선 기름기는 충분히 차고 넘치고 질기지 않으면서 바삭바삭 씹히는 그 느낌이 좋네요. 이번엔 뱃살 쪽을 먹어봅니다. 혈압력 위로 하얗게 지방이 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이율배반적인 식감이 납니다. 배꼽살보다 더 부드럽고 더 담백한데 이 밸런스가 아주 좋아요. 부드럽고 푹신하면서도 탱글탱글한 걸리는 향 같은 건 없는데 씹을 때 나오는 그 풍미가 있어요. 물리지 않는 기름기. 흰살 생선의 맛있는 기름. 새끼도톰이라고 진짜 우습게 할 게 아니네. 지금 컨디션이 자연스럽게 좀 숙성이 돼서 맛이랑 밸런스, 식감 밸런스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상태로 선호 유통되는 대형 도톰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피도 전혀 안 먹고 육질도 단단해서 맛과 식감 모두 아주 깔끔했어요. 역시 전처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100~200kg 애들은 살이 많이 쪄서 지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살이 상대적으로 훨씬 무른 것 같고 얘네는 오히려 너무 크면 너무 기름진 것 같고 지금도 충분히 뚱뚱해요. 얘네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삼계탕 연기 좋아하는 거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대충 오롯이 해서 이걸 살을 많이 남겨놓은 돼지고기 맛이 나는 도톰 조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리 준비한 소스입니다. 이게 다 삼겹살 기름이죠. 이렇게 젤라틴화된 소스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계속 국물을 끼얹어가면서 한참을 졸여 끓여냈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결국 손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맛은 한번 헬로키티 그릇. 저를 닮은 귀여운 키티. 생선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고기 먹듯이 먹을 수 있는 가마살. 가마살 부위는 꼭 닭가슴살 같이 생겼네요. 이쪽이 원래 고급 부위죠. 부드럽고 촉촉한 게 맛있습니다. 진짜 이거 육고기 같네요.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한 중간 느낌? 도톰 자체가 워낙 크고 육고기 같은 느낌이라 진한 삼겹살 소스가 잘 어울려요. 달콤 짭짤한 소스가 잘 배어 아직은 맛있게 먹는 중이에요. 갈비찜 하듯이 푹 졸여도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와, 살 엄청 많네. 새끼 도톰이지만 정말 살점이 엄청나게 나와서 4~5명은 너끈히 먹을 듯합니다. 닭다리살 닭다리 같죠? 같아. 부위마다 식감도 맛도 가지각색입니다. 젤라틴질, 지방질, 퍽퍽한 부위, 쫀득한 부위. 익히고 졸인 건데도 부위별 차이는 확실하네요. 이번엔 식도 쪽 부위입니다. 몇몇 부위에서는 도톰이 가진 특유의 향이 엄청 진하네요. 향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뼈에 붙어있는 살들도 마찬가지 이 향이 굉장히 강해요. 뼈에 딱 붙은 걸 먹으면 이 도토미 갖고 있는 향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돼지비계 같은 건 입천장 부위입니다. 몽글몽글하게 몇 번 씹히더니 싹 녹아내리네요. 이번엔 입술입니다. 별걸 다 먹죠. 특별한 맛이나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입에서 녹아버려요. 여기도 익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눈 주위의 지방까지 자글자글 익혀서 먹어봤습니다. 지방이에요, 지방. 눈밑 지방. 이렇게 불을 좀 입히니 재밌게도 마치 대창의 곱 같은 맛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눈알까지 구워 먹었네요. 정말 대가리의 모든 부위를 맛봅니다. 엿인데요, 엿? 이게 생각했던 질감이 아니에요. 도톰은 대가리찜을 안 먹어봤다고 별로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 느낌? 아니, 내장을 스키비키 할 거면 진짜 안 해. 우리 집도 좀 비는 감이 있어요. 역시 모닝커피는 이 정도는 마셔줘야. 도톰이 또 올라왔습니다. 더 크고 좋은 녀석들이 잡혔대서 한 마리 더 샀거든요. 역시 완도산이고 53kg짜리입니다. 선도 유지를 위해 화로 상태에서 피를 뽑고 신캐진맥까지 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왠지 성민식당도 한번 죽어봐라고 산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자꾸만 드네요. 해체를 위해 도톰을 작업대로 올립니다. 전설치곤 요즘 자주 보네요. 좀 더 거대한 지느러미와 거대한 대가리, 확실히 50kg은 또 전혀 다릅니다. 이놈은 전보단 도톰다운 포스가 좀 있네요. 이번엔 다시 성민식당님이 손질을 할 겁니다. 오롯이는 역시 오롯이 성민식당에. 그리고 오늘은 비늘치기가 아닌 스키비키라는 방식으로 비늘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비늘을 포함한 겉껍질을 깎아내는 기법이죠. 아니 두께 봐요. 파먹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서로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훈훈한 모습입니다. 스키비키는 보통 비늘이 아주 작거나 비늘이 살에 묻히듯이 단단한 생선, 혹은 살이 아주 연해서 망가지기 쉬운 생선의 비늘 제거에 쓰입니다. 대신 아무래도 칼질의 숙련도를 요하죠. 껍질에 상처가 나지 않게 최대한 비늘만 깎아내야 하니까요. 깎아낸 비늘의 모습인데 꼭 게임에 나오는 용 비늘 같네요. 아니. 이렇게 깨끗이 작업하면 나중에 비늘이 도마에 묻어나지 않아 위생적입니다. 생선 비늘엔 세균이 아주 많으니 최대한 깨끗이 없애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포를 떠서 한 번에 탈피해버리면 안 되냐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회는 그렇게 손질되고 있고요. 단 껍질 부위까지 먹겠다면 어떻게든 비늘 제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그냥 먹을 순 없으니까요. 드릴까요? 질풍가도 1시간 듣기? 번거로움 따위 개의치 않는 그야말로 재료의 진심입니다. 재료와 위생에 관해선 타협이 없어요. 갓 시작한 초보 사장이지만 이런 점들은 참 멋집니다. 이건 뭐 거의 개미 어배짱인데 약 올리는 것 같지만 사실 매일 이러고 놉니다. 일종의 응원이에요. 근데 동화의 결말은 배짱이가 굶어 죽죠. 약간 화나는데요. 이번엔 뱃살 쪽 비늘을 벗기는 중입니다. 등 쪽에 비해 파먹기가 더 쉽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작업합니다. 이제 한쪽 면은 뽀얀 속살이 드러났네요. 칼이 닿는 부분은 이렇게 최대한 꼼꼼하게 비늘을 쳐주고 굴곡지고 단단한 대가리는 비늘치기를 이용해 시원하게 긁어줍니다. 이번엔 반대쪽 차례. 다시 같은 작업의 반복입니다. 슥싹슥싹슥싹 크게 한 덩어리 벗겨냈는데요. 이렇게 보니 정말 커다란 뱀 한 마리 껍질 벗겨놓은 것 같네요. 부지런히 벗기고 또 벗기고 급기야 이제 가위로 벗깁니다. 이렇게 굴곡진 면에서는 칼보다 오히려 이게 괜찮더라는, 이렇게 부지런히 작업을 한 끝에 비늘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게 도톰의 알몸이네요. 큰 산을 넘었지만 이렇게 큰 생선은 해체도 만만치 않죠. 잠시 주변 정리부터 좀 하고 먼저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합니다. 도톰이라 해서 딱히 손질법이 다르진 않아요. 다만 워낙 크고 뼈도 단단하니 힘이 드는 거죠. 아가미를 끊어서 연결된 내장들을 한꺼번에 드러낼 겁니다. 방열이 안 됐더라면 정말 피바다가 됐겠죠.
손질 방법은 같아도 이렇게 크기에서 오는 피로감이 크죠. 하다못해 이런 내장막조차 아주 두껍고 질깁니다. 여느 생선들이라면 단칼에 그어버릴 수 있는데 이건 마치 육고기를 잡는 것 같은. 지금까지 도톰의 장기자랑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장막을 걷어내고 핏대를 제거해야죠. 이게 선도가 좋으면 딱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제거하기가 편해요. 온통 시뻘건 피범벅인데 여기서 재밌는 건 선도가 좋으니까 그 비린내는 안 나요. 그러네요. 이제 대가리를 쳐야 하는데 이런 큰 생선의 경우 무리하지 말고 뼈와 뼈 사이를 끊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다음엔 가마살 쪽을 따라 쭉 그어준 다음 반대 방향으로 한번 꺾어주면 끝! 드디어 커다란 도톰 대가리가 해체됐습니다. 도톰 대가리는 다들 꼭 한 번씩 뒤집어 쓰네요. 대가리에선 가마살을 따로 분리해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잘라내주고요. 이 부위만 해도 몇 킬로그램은 나가게 생겼습니다. 참, 이런 큰 생선을 포뜰 때는 저렇게 살을 들어주면 한결 수월합니다. 육종한 살이 칼을 짓누르면 작업이 힘들거든요. 여느 생선과 같이 배 쪽을 딴 뒤엔 등 쪽을 따고 오늘도 자린고비 성민식. 마지막 고비는 역시 갈빗대 부분입니다. 이럴 땐 도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기 칼이 아니라서 신나게 두들기는 성민식당님. 역시 남의 칼로 두들겨야 제맛. 아, 내 칼. 아이씨. 드디어 필렛 한쪽이 나왔어요. 이 무지막지한 크기의 도톰 필렛은 적당히 커팅해서 진공 포장을 해줄 겁니다. 절단면이 아주 하얗고 예쁘죠? 피먹은 곳 하나 없이 아주 예쁜 속살입니다. 이거 노량진에 오롯이 맡기면 얼마 줘야 될까? 1kg 3,000원 받는데 50kg니까 15만원? 아마 한 대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날 저희는 정말 진정한 자리고비를 봤습니다. 정말 정교하게 뼈와 살을 발라내는 성민식당님,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하냐고 물었더니 다 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네요. 반박 불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도톰의 뼈가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끝낼 리 없죠. 이런 짜투리 쌀들을 박박 긁어냈더니 이것만 해도 고등어 한 마리 정도 분량은 나오네요. 더 이상은 뭐 발라낼 건덕지가 없네요. 여긴 진짜 없는데? 다음으로는 잘라낸 부위들을 다듬어줍니다. 이거 레알 특수부위네요. 살이 조금 나옵니다. 오, 이게 다 혈덩어리예요. 어디 쌀이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특수 부위를 참 좋아하죠. 한 마리에서 한 점밖에 안 나오는 뭐 그런 거요. 쇠고기만 해도 우리나라처럼 세밀하게 부위를 나누는 곳이 없고요. 또 뭐뭐는 껍질부터 내장까지 뭐 하나 버릴 게 없단 말도 흔히 쓰지만 사실 이건 거의 대부분의 생선들에 해당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큰 생선, 특히 그중 비싼 생선일 경우 최대한 발라먹는 게 당연하죠. 물론 부위별로 다양한 맛과 식감을 즐겨보는 건 좋지만 비싼 가격에 근거인 양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대가리살이나 내장이 뱃살보다 비쌀 이유는 전혀 없죠. 입술이 거의 뭐 꼼장어인데요? 입술도 데쳐서 쓸 거라는데 정말 꼼장어 한 마리가 나오네요. 데치면 생과계로 아주 부드럽습니다. 볼살도 싹싹 남김없이 도려냅니다. 살 아니라고. 성민식당님이 편한 꼴은 볼 수가 없는, 결국 또 한 덩어리 끄집어냅니다. 나머지 한쪽은 용 셰프님의 목, 커다란 도톰 대가리를 붙잡고 홀로 고독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가리 속으로 들어갈 기세, 귀엽고 이만한 살덩어리를 발라냅니다. 조그마한 거 반장. 이 전부 다 뼈입니다, 뼈. 정말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깥쪽도 마찬가지. 이 정도면 수율에 미친 수준이에요. 뼈밖에 없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슬슬 출출할 시간. 라면 드실래요? 라면이 있어. 잠시 라면 타임입니다. 아이고, 즐겁다. 저거 죽여버릴까? 분명 저희는 라면 좀 드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잠깐, 누가 성민씨 당근 저것 좀 뺏어요. 그리고 이 젤리 같은 건 고있습니다. 선도가 좋아서 스푼으로 퍼봤어요. 저거 죽여버릴까? 특별한 향은 없어서 용기 있게 한 입 맛봅니다. 조개젓 국물로 만든 젤리 같은 맛? 척수? 네. 드셨어요? 네. 우리 내일 만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생선 선생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업을 마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는 분당 정자동의 숙빙고, 그리고 지금은 마침 시간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누군가를 귀찮게 할 수 있는 브레이크 타임. 도톰을 다시 한번 맛보러 왔어요. 도톰 요리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도톰 껍질 무침입니다. 야채와 카라시스 미소를 더했네요. 회는 볼살, 뱃살, 등살 3가지가 고르게 나왔고요. 앞서 맛봤던 것보다 이틀 더 숙성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내장 수육이고요. 여러 부위가 조금씩 섞여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맑은 탕입니다. 가벼운 스타일로 끓여냈습니다. 그러니까 내장이 곰탕.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도톰 껍질은 아주 얇게 썰어서 무침으로 나왔는데 혹시 모를 잡내를 잡기 위해 시소를 살짝 곁들였습니다. 재밌는 건 껍질도 부위마다 식감이 다릅니다. 엄청 꼬득한 부위부터 엄청 찐득한 부위까지 한 번 한 번 씹을 때마다 다양한 식감이 느껴지네요.
회는 정말 때깔이 뽀얗죠. 이틀이 지나니 투명도는 살짝 떨어졌습니다. 단맛과 감칠맛은 더 올랐고 아삭한 근섬유의 식감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선호 유통되는 대형 도톰들은 대부분 방열이 안 된 것들이라 식감이 흐물거리고 더러 비릿한 냄새가 난 적도 있었거든요. 전처리가 잘 되니 호불호가 없을 전혀 다른 깔끔한 생선이 되네요. 민어와 마찬가지로 정말 전처리가 잘 되고 좋은 도톰은 흐리멍텅한 분홍빛이 아니라 이런 예쁜 색을 띱니다. 회를 드시는 소리인가요? 네. 아 진짜요? 삭삭한 소리 안 나네요. 들리죠? 단무지 드시는 줄 알았어요. 단무지는 자리 없습니다. 단무지가 없는데 왜? 맛이 깨끗해서 소금만 살짝 찍어 먹는 게 가장 맛있었네요. 내장도 워낙에 큰 탓에 맛과 식감이 가지각색이고요. 예를 들면 같은 창자도 탱글한 부위와 도가니 같은 부위가 나뉩니다. 참 간은 아깝지만 폐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먹는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절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도가니 같네. 마지막은 가볍게 끓여낸 맑은 탕입니다. 더 푹 끓이면 사골처럼 뽀얗고 진하게 우려낼 수도 있죠. 그런데 육향이 좋은 생선들은 이렇게 맑게 육수를 내도 충분히 맛있어요. 확실히 생선보단 육고기로 끓인 육수 느낌이 강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네요. 현재 숙빙고에선 도톰을 판매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해보시길. 단언컨대 국내에서 손에 꼽히게 깔끔하게 작업된 녀석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숙성문이 오롯이는 초보였지만 숙성에 관해선 빈결 숙성회라는 사기에 가까운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도톰들을 이 빈결 숙성회로 잔뜩 쟁여놨거든요. 식감과 맛은 유지하고 톤업을 통해 육색은 더 예쁘게 만들었네요. 꽃도의 부엌 온라인몰에서는 언젠가 팔고 싶을 때 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도톰 손질부터 리뷰까지 영상이 많이 길어졌네요. 사실 도톰은 낚시로 잡아 선상심에 한 200kg 오버급을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전화기 저장 공간 좀 만들려고 영상 한 편 만들어봤네요. 조만간 아주 재밌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